반갑습니다. 교주 만석군입니다. 부동산 특히 집을 보실 때 집 상태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집 상태를 파악할 때 여러 가지 절차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검색하면 나오는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형식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변기물을 내렸는데 주방에 물을 틀어보면 물이 약하게 나온다. 그럼 여기는 수압이 약하다. 이거 다 엉터리 소리거든요. 그거는 양수함 조절하는 그 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어떤 집이든 간에, 어떤 건물에 호실이든 간에, 변기물을 내리면 무조건 물 양은 줄어들어요. 세탁기 물 틀어놓으면 물 양이 줄어드는 것도 다 동의를 하고요. 우리 집은 안 그래? 그러면은 좀 양수함이 세게 틀어져 있는 부분인 거라서 본인이 그렇게 잘 못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상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물이 갑자기 확 빠지는데 물이 들어오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연히 다른 주방이나 어디 다른 물을 틀으면은 그 양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검색해서 나오는 것들은 형식적인 거고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오감적으로 판단했을 때 집을 확실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꿀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나 집을 구하려는 사람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또 경매를 통해서 임장을 통해서 이 집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꿀팁을 말씀을 드릴 건데, 감각적으로 파악하는 그 첫 번째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문을 한번, 현관문을 쿵 하고 세게 당겨 보세요. 그러면 닫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랬을 때, 왜 우리가 수박을 고를 때, 참외를 고를 때, 이 툭툭툭 쳐보잖아요. 그러면 통통통 소리가 나지, 통통통 소리가 나지, 빵빵빵 소리가 나지, 뭐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소리가 현관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가 그거와 원리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을 탕 닫았을 때 쿵 소리가 나면은 이건 구조가 튼튼하다. 철근을 빼먹고 하는 그런 장난질은 적어도 좀 덜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 닫았을 때 쿵 소리가 나면은 구조는 튼튼하다. 그런데 만약에 땅 닫았는데 통 소리 나면은 속빈 강정과 같다. 땅콩을 껍질이 실해서 닦아봤는데 알맹이는 다람쥐가 쏙 빼먹은 것처럼 속빈 강정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집의 벽을 주먹으로 쾅 치면은 부서집니다. 굉장히 약해요. 참고하시고. 근데 만약에 문을 쾅 닫았는데 쾅 안 닫히고 끼끼끼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집안 내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전에 일단 그 문 자체가 부실하고 관리가 부실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층간소음이나 측간소음으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윗집에서 너무 시끄러워서 가서 찔러 죽이고, 도색, 벽을 이제 색칠하는, 페인트 칠하는 분이 와서 인부가 음악을 틀어놓고 페인트를 칠하니까 시끄러워서 그 인부의 그 밧줄을 잘라서 낙상하게 해서 사망하게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갈 정도로 우리는 이제 소음에 아주 예민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조용한 집을 원하고 있어요. 특히나 요즘 세대들은 층간소음을 아주 경멸합니다. 그래서 집은 무조건 조용해야 된다라는 주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일반화의 오류에 의해서 빠질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무조건 조용하면 된다, 이거 아닙니다. 사람들 집을 조용하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면은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왜? 도로에 소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뭐냐? 이 역세권이 아닌 거야. 너무 외졌어. 이거 자연인
거주하는 동네도 아니고 도로에 뭐 차가 다니는 소리도 전혀 없고 이러면은 너무 외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너무 생활 소음이 없어. 뭐 떠드는 소리라든가 술 먹고 오버하이트 하는 소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러면은 주변 상권이 죽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이제 밤에 또 너무 조용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불안한 치안, 무정부 상태, 그런 동네에 가깝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또 너무 조용하면은 또 그거는 또 불안 요소가 돼서 부동산 시세 상승에 또 제약이 걸린다라는 거에 이게 감각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또 꿀팁을 보자면 집 냄새를 맡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이제 바로 창문부터 열게 되는 그런 집이 있잖아요. 왜? 노린내도 아니고 뭐 썩은 내도 아니고 눅눅한 냄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이상한 냄새. 그 집에 이제 냄새에 통해서 그 집의 이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냄새에 3초면은 속아요. 근데 집은 못 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이제 환기에 문제가 있거나 외벽에 뭐 누수가 돼서 또 크랙이 걸려서 또 안으로 또 물이 새서 그 습기에 의해서 곰팡이가 쓴다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락스 냄새가 또 심하게 나는 집이 있어요. 그건 이제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락스로, 예를 들어서 실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을 이제 보러 갔는데 락스 냄새랑 막 약품 냄새가 엄청난 거야. 근데 보니까 그 집에 사람 죽여서 묻은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냄새를 없애보자 엄청나게 그 약품 처리를 한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약품이나 락스 냄새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좀 그것도 의심해 볼 만한 부분. 또 방향제, 이 냄새도 의심할 수가 있다. 똥 냄새를 덮기 위한 향수. 예전에 프랑스가 이제 향수가 발달한 이유가 똥 냄새를 덮기 위해서 향수를 개발을 했다. 차라리 그러기 전에 차라리 씻고 말지. 어쨌든 냄새를 덮기 위한 방향제 냄새.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 의심의 끈앞pun이 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꿀팁을 한번 보자면 엘리베이터 버튼 있죠. 그걸 보면은 그 집의 그 건물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한번 보십시오. 그 버튼이 벗겨졌다. 특히나 그 1, 2, 3, 4, 5, 6, 7, 8 그 버튼 말고 열린 버튼, 닫힌 버튼에서 특히 닫힌 버튼이 벗겨져 있다. 그럼 일단 벗겨져 있다라는 자체가 관리가 부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벗겨졌으면 다시 입혀야지. 왜 벗겨져 있는 상태로 놔둬? 관리 부실한 건 인정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자국이 막 너무 심해요. 막 버튼에 지문이 막 너무 막 겹쳐 있어. 막 수십 개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조금 이제 거친 성향이다. 좀 버튼을 스무스하게 만지는 성향은 아니구나. 세게 막 비틀고 찌르고 이러는 성향이다라는 느낌. 또 이제 버튼이 이제 벗겨졌는데 지문도 찜하고 약간 버튼이 조금 뭔가 페인트도 벗겨졌어. 그러면 이제 입주민 성향이 완전 콰이콰이. 너무 이제 거칠고 빠르고, 반면에 버튼이 너무 깨끗해요. 그러면은 뭐 쏘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꿀팁을 보자면 이제 채광이 또 중요하잖아요. 이제 조망권이라 할까, 유량권이라고 할까, 막 말 다 지어내잖아요. 그걸 떠나서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나, 그게 이제 중요하고, 뭐 또 남향이냐 동향이냐 정향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 성향이 이제 개취다 보니까
정남향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을 정석으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사실 근데 그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 하루 종일 집에 있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집에서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소유하는 거는 맞지만, 뭐 집에서 햇빛만 빨아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의미 두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을 봤을 때, 정남향을 선호해야 한다라는 것이 정석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근데 굳이 정남향에 가까운 그런 집을 찾아야라고 한다면 햇빛이 이제 들어왔을 때 햇빛의 강도를 보는 게 아니야. 햇빛의 방향을 보는 거는 정남향인지 동향인지 서향인지 그걸 판단하는 그 방향이고, 햇빛의 그 강도를 본다고 해서 그 집이 채광이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